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키우지를 말든지.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오래도록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나검나 씨. 그녀에겐 요즘 새로 생긴 걱정거리가 있는데요. 어떡하지? 왜 이렇게 짖어? 안 타세요? 바로 얼마 전부터 자주 보이는 이웃집 강아지 때문입니다. 먼저 가세요. 저 나중에 탈게요. 아니, 저 강아지는 왜 볼 때마다 먹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볼 때마다 무서워 죽겠어요, 뭐. 안 그래도 당신 어릴 때 걔한테 크게 물려서 많이 무서워하잖아. 아유, 진짜 내가 한마디 해야지 원. 매너 없는 견주의 행동에 점점 불만이 쌓여가는 부부. 그러던 어느 날 산책을 하던 중 어김없이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를 마주치게 되는데요. 갑자기 달려드는 강아지에 당황한 나머지 발로 차버린 남편. 스타! 아저씨, 사이코패스예요? 말로 하면 되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말을 무슨 걔가 말을 안 하더라? 이게 갑자기 달려들면 위험하잖아. 씨. 이렇게 귀여운 애가 뭐가 위험해요? 우리 애 남문다고요. 봐요, 안 물잖아요. 지금 쳤어요? 우리 세탁이가 지금 어쩌려고? 여보. 이 사람이 미쳤나? 어? 네 걔 다칠 걸 걱정하면서 걔 싫어하는 사람 안중에도 없어? 걔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키우지를 말든지.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급기야 폭행으로 번진 세 사람의 사연.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큰 것일까요? 네, 개를 무서워하는 지금 여성분 그리고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 이 사연을 보면서 이거 정말 실제예요? 실제인데 정말 실제 사례래요. 이거 어떻게 결론 났어요? 네, 그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시비가 붙어서 폭행이 있는 형사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행인이 강아지를 발로 찬 경우에는 동물의 경우에 현재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손괴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적으로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폭행이 돼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있겠죠. 또 강아지의 경우에 다쳤다. 역시 이 강아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법원은 일단은 서로 폭행이나 재무손괴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양쪽의 유죄를 인정을 했는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서로 일단 견주가 목줄을 하고 산책을 해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50% 과실이 있다.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은 50%밖에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집이 정말 많습니다. 가구 수가 25% 이상, 즉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죠, 변호사님. 제가 밤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조깅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네.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왜요? 어떤 입주민이 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반려견이 진짜 이만해. 호랑이만 해서. 호랑이만 해요. 저게 진짜 언제 달려들까.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 반려견한테 몰려가지고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5년 동안 10,000건이 넘었다고. 매년 2,000여 건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큰 대형견에 물려가지고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그 3개월 이상의 그 연령일 경우에는 반드시 목줄하고 입마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할 수가 있고요. 또 안타깝게도 정말 사망 사고에 이르렀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견주에게 물 수 있으니까 반드시 목줄하고 입마개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떠오르는 뉴스 있다니까요. 네. 왜 그 뭐 야산에 이렇게 맹견 키우시는 분 그 맹견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사망 사고.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경기도 한 야산에서 대형견에 물려가지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어요. 날벼락이죠, 그럴 때. 네. 그런데 이제 개가 사람을 무는 경우도 있지만 네. 사람이 개를 무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러면 뉴스에 나는 그렇죠. 거죠. 그건 없겠지만 사람이 개를 해치는 경우도 아까 이제 화면에서 만나봤듯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근데 되나요?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 아까 사례 같이 상대방의 반려견이 먼저 달려들어가지고 내가 방어 차원에서 막았다, 네. 바로 쳤다. 사실 그럴 경우에는 뭐 이제 긴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반려견이 너무 미워가지고 막 이런 반려견을 막 학대하거나 하면 해코지 동물을 하는. 이제 그 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학대죄로 이제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안타깝게 반려견이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려견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려견 그 견주가 너무나 이제 마음의 고통이 심해가지고 소송까지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법원에서는 이 반려견의 그 시가와 위자료를 측정하는데 위자료가 적게는 100만 원, 많으면 500만 원 정도밖에 인정이 안 돼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이게 반려동물과 관련한 문제, 참 미묘하면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반려동물 관련한 분쟁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서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양상국 씨와 이승현 아나운서가 실화 극장으로 꾸며드립니다. 확인하시죠. 저는 애완견을 키우는 직장인입니다. 3개월 전에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월세를 왔는데요. 갑자기 집주인이 저보고 나가라고 하네요. 아니, 이사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아저씨, 제가 왜 나가야 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궁금해요, 궁금해. 아니 그 집에 그 강아지 있죠? 네네. 그 난 강아지 있는 사람한테 그 새 안 줘요. 예? 이 집이 다 망가진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게 이유가 돼요? 아니, 애초에 강아지 키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잖아요. 아니 그 당신이 계약할 때 그 강아지 키운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 안 물어보셔서. 이거는 계약 위반이야. 어? 그러니까 이거 무효고 그리고 저녁에 왜 그 남편은 왜 또 큰 개처럼 또 짖어? 저희 남편이요? 아, 다 참나 들리나? 진짜. 어쨌든 저는요 3개월밖에 안 됐고. 아니 방패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진짜 싸우는 것 같다. 와, 아니 두 분의 연기가 날이면 날고 더 일치월장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니 반려동물 있다는 이유로 일단은 쫓겨나게 됐는데 이 경우에 진짜 방을 빼야 되는 건가요? 네, 어떨까요? 누가 책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네. 사람이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집을 새 놓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아야 된다고 먼저 고지해야 될까요? 주인이 고지를 네. 내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새는 네. 이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어서 부동산 계약하면 거의 대부분 공인중개사분들이 이 특약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집주인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을 원하면 특약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을 것을 넣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새 들은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뭐 여기에 대해서 임차인이 동의가 된다면 이사 비용 정도 내가 빨리 나가야 되니까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받아서 나가는 방법으로 뭐 협의가 됐는데 그렇지 않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임차인이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집주인이 만약에 이제 미리 고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개 키우지 말아라, 집 망가지니까 고지를 했는데 세입자가 몰래 키우다가 뭐 개가 뭐 벽지를 뭐 핥힐 수도 있고 집이 좀 다쳤다. 네.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일단 키우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위반했으니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만약에 임대인이 나가라 한다면 나가야 되고요.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벽지나 그다음에 그 빌트인 되어 있는 가구 네. 여기에 손상이 된다면 이 부분을 잘 입증을 해서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구하는데 그래서 집에 들어가실 때 임대를 내놓거나 임차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 당시에 사진을 좀 현상을 좀 찍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사진을 미리. 네,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미 뭐 벽장이나 벽지에 뭐 여러 가지 손상이 있었다 한다면 내가 반려동물로 인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처음 계약할 당시에 양쪽이 같이 방문을 해서 서로 이렇게 손상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고 사진을 남겨 놓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사진도 네. 꼭 찍어야겠고요. 특약도 잘 체크해야겠습니다. 네.